준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건 경고가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1958년생 김영수. 그는 62세에 퇴직했습니다. 퇴직금 8천만 원. 국민연금 월 80만 원. 30년을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괜찮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67세가 되던 해, 그는 원룸 반지하에서 혼자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가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에 대한 증언입니다. 퇴직하던 날 김영수는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후배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웃음이 자신의 것 같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날 밤 아내가 차린 저녁상 앞에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30년 동안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회사로 향했던 그에게 갈 곳이 없다는 건 낯선 공포였습니다. 첫 달은 괜찮았습니다. 여행을 갔습니다. 아내와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친구들이 부럽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는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할 일이 없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낮 드라마를 봤습니다. 처음엔 신기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구나. 하지만 곧 지루했습니다. 세 번째 달 아내의 한마디가 떨어졌습니다. 당신 매일 집에만 있지 말고 뭐라도 해요. 그는 화가 났습니다. 30년을 일했는데 이제 좀 쉬겠다는데 왜 그러냐고.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네 번째 달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거나 등산 모임을 만들거나 손자 육아를 돕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영수야, 넌 뭐 해?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워야 채워진다고. 하지만 김영수가 겪은 건 비움이 아니었습니다. 비워짐이었습니다. 비움은 선택이지만 비워짐은 상실입니다. 퇴직금 8천만 원. 김영수는 그 돈을 통장에 넣어두고 매일 확인했습니다. 숫자를 보면 안심이 됐습니다. 30년 일한 대가 이 돈이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해가 지났을 때 통장 잔액은 7,200만 원이었습니다. 생활비, 아내 용돈, 경조사비, 병원비, 보험료. 의외로 나가는 돈이 많았습니다. 벌지 않으면 줄어드는 게 당연한데 왜 놀라웠을까요? 그는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연금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국민연금 월 80만 원.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건강보험료, 관리비, 통신비, 아내 용돈만 해도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매달 퇴직금을 깨먹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해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아이 학원비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6개월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김영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3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해 아내가 아팠습니다.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500만 원. 그는 또 통장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네 번째 해 통장 잔액은 4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제야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이러다 다 없어지는 거 아닐까?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물이 많으면 큰 배를 띄울 수 있지만 물이 얕으면 작은 잔도 띄울 수 없다고. 김영수의 물은 얕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걸 막을 방법을 몰랐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자신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김영수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점심을 먹어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기다려지는 게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는 그저 시간 속에 머물러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아들은 가끔 전화했지만 통화는 짧았습니다. 딸은 멀리 살았습니다. 명절에나 얼굴을 보았습니다. 김영수는 혼자였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았습니다.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홀로 있다는 걸. 혼자는 선택이지만 홀로는 버려짐입니다. 어느 날 그는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70이 가까운 노인. 배가 나오고 머리가 벗겨지고 얼굴에 주름이 가득한 사람. 그게 자신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성철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하지만 김영수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무엇인지. 그는 퇴직 전까지 회사의 김 과장이었습니다. 영업팀의 김 부장이었습니다. 30년 근속 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소속도 없고 직함도 없고 역할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옛 회사 후배가 전화했습니다. 승진했다며 기쁘게 말했습니다. 김영수는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잘 지내냐는 물음에 잘 지낸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잘 지내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고. 김영수는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사라진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을 과거에게. 5번째 해 김영수는 길에서 넘어졌습니다. 허리를 다쳤습니다. 병원에서 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800만 원. 통장 잔액 3천만 원. 수술비를 내고 나니 2,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한 달 동안 누워 지냈습니다. 아내가 간호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에서 피로가 보였습니다. 김영수는 미안했습니다.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뭘 잘못했지? 6번째 해 아들이 또 전화했습니다. 집을 옮기려는데 전세 자금이 모자란다고 했습니다. 2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꼭 갚겠다고 했습니다. 김영수는 침묵했습니다. 통장에 2,200만 원 남았습니다. 2천만 원을 주면 200만 원 남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돈을 보냈습니다. 아들은 고맙다고 했습니다. 꼭 갚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통장 잔액 200만 원.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캄캄했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멀리 내다보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이 근심이 있다고. 김영수는 멀리 내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심이 코앞에 와 있었습니다. 7번째 해 통장이 비었습니다. 월세를 내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김영수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월세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지금 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 키우느라 빠듯하다고 했습니다. 오빠한테 부탁해보라고 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영수는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더 싼 집을 찾았습니다. 원룸 반지하. 월세 35만 원. 보증금 500만 원. 아내의 적금을 깼습니다.
아내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반지하로 이사했습니다. 창문을 열면 사람들의 발이 보였습니다. 햇빛은 잘 들지 않았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김영수는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우리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집을 나갔습니다. 친정으로 갔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김영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물에 비치면 고요한 물에 비춘다고. 하지만 김영수의 물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흐렸습니다. 썩었습니다. 편의점에서 2,500원짜리 할인 도시락을 샀습니다. 방에 돌아와 뚜껑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밥, 식은 반찬, 숟가락을 들어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습니다. 삼켰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이렇게 되려고 30년을 일한 게 아니었는데. 국민연금 80만 원, 월세 35만 원, 관리비 5만 원, 통신비 3만 원, 식비 20만 원, 남는 돈 17만 원.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이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김영수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몸도 작아졌고 마음도 작아졌습니다. 어느 날 길에서 옛 동료를 마주쳤습니다. 상대방이 알아봤습니다. 김 부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김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못 본 척했습니다. 지나갔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도망쳤습니다. 그는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을 내려놓아라. 그러면 자유로워진다고. 하지만 김영수는 내려놓은 게 아니었습니다.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내려놓음과 빼앗김은 다릅니다. 어느 날 밤 김영수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 창문을 봤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어나 신발을 신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다리가 보였습니다. 다리 위에 섰습니다. 난간을 잡았습니다. 아래를 봤습니다. 검은 물이 흘렀습니다. 여기서 끝내면 편할까? 그때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담배 불 좀 빌릴 수 있냐고.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해진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안 피운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실례했다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섰습니다. 함께 아래를 봤습니다. 야경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힘드시죠? 김영수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남자는 말했습니다. 보면 안다고. 자기도 그래 봤다고. 5년 전에 여기 섰었다고. 그때는 정말 끝인 줄 알았다고. 그런데 왜 살았냐고 물었습니다. 남자는 말했습니다. 그냥 살았다고. 뛰어내릴 용기도 없었다고. 그런데 신기한 게 살다 보니까 또 이유가 생기더라고. 작은 이유들이. 아침 해보고 싶다든지, 라면 먹고 싶다든지, 별거 아닌 것들. 남자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복지관 명함이었습니다. 자원봉사 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심심하면 한번 오라고 했습니다. 같이 밥 먹자고 했습니다. 명함을 건넸습니다. 김영수는 받았습니다. 남자는 떠났습니다. 김영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손에 명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3일 후 김영수는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1층에 식당이 있었습니다. 노인들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배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수를 보고 반겼습니다. 앉으라고 했습니다. 밥을 받았습니다. 무료 급식이었습니다. 김영수는 처음엔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팠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밥이 따뜻했습니다. 국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천천히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맛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김영수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또 오라고 했습니다. 김영수는 다시 왔습니다. 다음 날도 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왔습니다. 어느 날 남자가 물었습니다. 배식 좀 도와줄 수 있냐고. 사람이 모자란다고. 김영수는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배식을 도왔습니다. 국을 떴습니다. 밥을 담았습니다. 노인들에게 건넸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총각 참 친절하다고. 총각. 70이 가까운 자신을 총각이라고 불렀습니다. 김영수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다고. 김영수는 몰랐습니다. 행복이 이렇게 작은 것인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김영수는 복지관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매일 와서 배식을 도왔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듣기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두 저마다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모두 아팠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물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김영수는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 말하면 부끄러울까? 하지만 입이 열렸습니다. 퇴직금을 다 날렸다고 했습니다. 준비 없이 퇴직했다가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비웃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자기도 그랬다고. 다른 사람도 말했습니다. 자기도 그랬다고. 김영수는 놀랐습니다. 자신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자신의 후회를, 자신의 아픔을,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할수록 가벼워졌습니다. 말할수록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나비가 되는 꿈을 꾸었는지 나비가 나인 꿈을 꾸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김영수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실패한 사람인지 살아남은 사람인지. 하지만 확실한 건 지금 자신이 여기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김영수는 여전히 반지하에 살았습니다.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여전히 연금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복지관에서 한 젊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50대 초반. 최근에 퇴직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김영수는 물었습니다. 준비했냐고. 노후를 준비했냐고.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퇴직금이 좀 있긴 한데 뭐 괜찮겠다고 했습니다. 김영수는 웃었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 날렸다고 말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김영수는 말했습니다. 될 수 있다고.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지금 당장. 나중은 없다고. 나중은 오지 않는다고. 남자는 메모했습니다. 김영수의 말을 메모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영수는 생각했습니다.
내 실패가 누군가에겐 경고가 되는구나. 그리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쓸모없지 않다는 걸. 어느 날 문자가 왔습니다. 아내였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고 물었습니다. 1년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김영수는 답장했습니다. 먹고 다닌다고. 몸도 괜찮다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가겠다고. 다음 주 아내가 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밥 먹었냐고. 아직이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장을 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와 요리를 했습니다. 김영수는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아내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밥이 됐습니다. 상이 차려졌습니다. 김영수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요즘 뭐 하냐고. 복지관에서 배식 봉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간다고 말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영수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이렇게 만들어서. 아내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하다고. 혼자 도망쳤다고. 김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거였다고. 아내도 견딜 수 없었을 거라고. 아내가 물었습니다. 같이 살까요?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소유하지 않을 때 비로소 얻는다고. 김영수는 이제 알았습니다. 아내를 붙잡으려 했을 때는 떠났지만 내려놓았을 때 돌아왔다는 것을. 며칠 후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들어온 아들은 방을 둘러봤습니다. 좁은 원룸, 낡은 가구, 곰팡이 자국,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사셨냐고 물었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냐고 물었습니다. 김영수는 말했습니다. 말해서 뭐 하냐고. 아들이 울었습니다. 35 된 아들이 울었습니다.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너무 몰랐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돈 받아서 집 샀다고 했습니다. 그걸로 편하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김영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모시고 가겠다고. 김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가 좋다고 말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복지관에서. 아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수는 설명했습니다. 복지관 이야기를. 배식 봉사 이야기를. 사람들을 만나는 이야기를. 아들이 물었습니다. 행복하냐고. 김영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할까? 가난한데. 좁은 집에 사는데. 늙었는데.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복하다고.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돈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받으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모은 거라고. 김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 돈으로 아이 교육시키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한 달에 한 번은 오라고. 밥이라도 같이 먹자고. 아들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부모를 섬김에는 간언하되 따르지 않으면 더욱 공경하고 원망하지 말라고. 김영수는 아들에게 원망이 없었습니다. 아들도 살기 힘들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자신이 괜찮았습니다. 김영수의 아침이 바뀌었습니다. 6시에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간단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7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복지관으로 걸어갔습니다. 30분 거리였습니다. 8시에 복지관 문을 열었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배식 준비를 했습니다. 9시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국을 떴습니다. 밥을 담았습니다. 반찬을 올렸습니다. 맛있게 드시라고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다시 청소했습니다. 오후에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바둑을 뒀습니다. 차를 마셨습니다. 저녁 5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있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TV를 봤습니다. 9시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단순한 하루였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김영수는 행복했습니다. 성철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상심이 도라고. 평상심. 평범한 마음. 평범한 하루. 김영수는 이제 알았습니다. 행복이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걸. 그냥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라는 걸. 어느 날 복지관 관장이 찾아왔습니다. 부탁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퇴직 예정자들 교육이 있는데 거기서 강연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김영수는 망설였습니다. 자기가 강연을? 부끄러운 이야기를? 관장이 말했습니다. 그게 필요한 이야기라고. 성공담은 많지만 실패담은 없다고. 특히 진짜 실패담은. 김영수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다고. 일주일 후 작은 강연장. 50대, 60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약 30명. 모두 퇴직을 앞두거나 최근에 퇴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김영수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수입니다. 67세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성공 이야기를 해드리러 온 게 아닙니다. 실패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62세에 퇴직했습니다. 퇴직금 8천만 원. 연금 월 80만 원. 30년 근속. 저는 제 노후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영수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퇴직금이 줄어드는 이야기, 정체성을 잃는 이야기, 가족과 멀어지는 이야기, 반지하로 내려가는 이야기, 한강 다리에 섰던 이야기. 사람들은 숨죽이고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돈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내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 앞에서 저는 무너졌습니다. 김영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았습니다. 바닥까지 내려갔지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바닥에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는 걸. 바닥에서는 오직 올라가는 길만 있다는 걸. 김영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지금 당장 준비하십시오. 나중은 없습니다.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저는 나중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생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것입니다. 김영수는 자신을 가리켰습니다. 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퇴직 후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답을 찾으십시오. 지금 찾으십시오. 김영수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지키십시오. 가족을, 친구를, 이웃을. 저는 모두 잃었습니다. 혼자가 됐습니다. 그게 가장 아팠습니다. 돈이 없는 것보다 혼자라는 게 더 아팠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가난하지만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의미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복지관에서 배식을 하며 제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제가 쓸모 있다는 걸 느낍니다. 제 실패가 누군가에겐 경고가 됩니다. 제 회복이 누군가에겐 희망이 됩니다. 김영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배움입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찾은 의미입니다. 강연이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김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명함을 건넸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오늘 강연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뀔 것 같다고, 지금 당장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김영수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영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연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영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연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줬다고, 고맙다고 했다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자랑스럽다고. 김영수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자랑스럽다.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30년을 일하며 성실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책임감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랑스럽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김영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찾고 있던 게 이것이었다는 걸. 인정, 존중, 존엄. 돈이 아니었습니다. 직함이 아니었습니다.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으로서의 존엄이었습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고. 김영수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의 괴로움은 가난 때문이 아니었다는 걸. 존엄을 잃었기 때문이었다는 걸. 그리고 존엄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존엄은 스스로 찾는 것이라는 걸. 몇 달이 지났습니다. 김영수는 여러 곳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복지관, 노인대학, 지역센터. 그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갈 수 있는 곳은 모두 갔습니다. 매번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자신의 추락을, 자신의 회복을. 그리고 매번 같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고맙다고, 깨달았다고, 준비하겠다고. 어느 날 한 젊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40대 초반. 아직 퇴직까지 20년 남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연을 듣고 지금부터 준비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김영수는 물었습니다. 무엇을 준비할 거냐고. 젊은이는 말했습니다. 돈도 모으겠지만 더 중요한 걸 준비하겠다고. 취미를, 관계를, 정체성을. 퇴직 후에도 나는 나일 수 있도록.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진짜 준비라고 말했습니다.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후회하냐고. 30년을 일한 게 후회되냐고. 김영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30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실패가 있었기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추락이 있었기에 회복이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배운 인생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배움을 나누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제가 찾은 의미입니다. 젊은이는 메모했습니다. 김영수의 말을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김영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쓸모없는 나무가 오래 산다고. 김영수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쓸모없는 게 아니라는 걸, 다른 쓸모를 찾았다는 걸. 김영수는 지금도 반지하에 삽니다. 월세 35만 원, 국민연금 80만 원. 가난합니다. 여전히 가난합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복지관에 갑니다. 사람들을 만납니다. 밥을 나눕니다.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 달에 2~3번 강연을 갑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아들이 한 달에 1번 찾아옵니다. 손자를 데리고 옵니다. 함께 밥을 먹습니다. 김영수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길에서 옛 동료를 만나면 반갑게 인사합니다. 요즘 뭐 하냐고 물으면 당당히 대답합니다. 복지관에서 봉사한다고. 가끔 강연도 한다고. 이것이 김영수의 이야기입니다. 준비하지 않아 무너진 한 남자의 이야기.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일어선 한 남자의 이야기. 실패를 배움으로 추락을 회복으로 바꾼 한 남자의 이야기.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돈만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퇴직 후에 당신은 누구입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어떻게 살 것입니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까? 만약 답할 수 없다면 지금 시작하십시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나중은 없습니다.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김영수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노후는 은퇴 후가 아니라 지금의 태도에서 시작된다. 지금 어떻게 사는가가 나중을 결정합니다. 성철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사이려라고. 삶과 죽음은 하나라고. 지금과 나중도 하나입니다. 지금이 곧 나중입니다. 그러니 지금을 준비하십시오. 관계를 지키십시오. 취미를 만드십시오. 의미를 찾으십시오. 돈도 모으되 마음도 가꾸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존엄을 지키십시오. 김영수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마지막에 하나를 찾았습니다. 존엄. 한 사람으로서의 존엄. 그것만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김영수가 그랬듯이.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김영수처럼 됩니다. 하지만 준비하면 김영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선택하십시오.